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떠난 삶을 위한 비전 코치 손재모의 성공 노트.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성공을 부르는 꿈꾸기 방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성공의 시작은 꿈꾸기부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그 꿈을 어떻게 꿔야 되는지, 그러면 그 꿈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성공의 시작은 꿈꾸기부터라고 했잖아요. 원하는 걸 찾는 게 그 시작인 것 같아요. 목적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목적지 없이 차를 몰고 나가면 결국 돌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면 그 차가 정말 훌륭한 이동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공을 부르는 꿈꾸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꿈꾸기 하면 우리가 보통 꿈이라는 거 그냥 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뭐 희망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꿈을 꾸려면 그 시작이 나와의 대화를 먼저 해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내면과 질문을 하면서 내면이 얘기하는 답들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또는 나는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럼 나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신기하게도 내 내면의 내가 대답을 해요. 예. 그 대답이 결국 내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내 꿈의 재료, 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내면이 나에게 답한 것들을 글로 표현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고 시각화 시켜보고 말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꿈꾸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을 부르는 꿈꾸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면에서 얻은 답들을 글로 써보는 거, 또는 시각화 시켜보는 거, 이미지화라 그러죠. 그 다음 표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말하는 거. 이 네 가지가 결국에는 내 내면에 얻은 답들을 내면에 각인시키고 또는 외부로 표현해 보는 거, 결국 그게 꿈꾸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글로 쓰는 거요. 글로 쓰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글로 쓰는 방법에는 꿈을 100가지 적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꿈 100가지 적기. 예, 꿈을 100가지 적는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100가지를 이렇게 처음에 적어보면. 뭐 10가지가 적힐 수도 있고요. 20가지가 적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보는 거죠. 조금 요령을 알려드리면 꿈을 100가지 적기가 그냥 막 적기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갖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또는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적어보다 보면 그냥 적는 것보다는 되게 많이 적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안 적히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은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기 싫은 거, 예를 들면 출근하기 싫어.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하면 뭐예요? 퇴사 또는 이직 뭐 이런 게 되겠죠. 또는 설거지 하기 싫어, 집안일 하기 싫어. 그러면 꿈이 뭐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집안 청소나 뭐 설거지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기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우미 그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집안일을 또 집안일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가보고 싶고 되고 싶은 사람을 나누어서 적어보는 방법. 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걸 반대로 적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꿈 100가지 적기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꿈 100가지는 왜 중요하냐 하면 저는 이제 청소년 코칭이나 비전 코치 과정들을 할 때 반드시 적게 하는 게 이 꿈 100가지 적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꿈 100가지 적기가요. 우리 꿈에, 그러니까 우리 성공의 원료가 돼요. 꿈이라는 게 결국 하고 싶은 거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갖고 싶은 거고, 가보고 싶은 거고,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결국 저런 것들을 할 때 나는 행복해지거든요. 예,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 그게 내가 바라는 성공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내 성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료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냥 막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 100가지 적기가 저는 처음 내 성공의 원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 적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같은 꿈을 매일 100번씩 100일 정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저건
그 도시락을 팔아서 1조 매출을 올린다라는 책이나 어떤 내용으로 유명하신, 우리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책도 많이 쓰셨죠. 김승호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 내용이 되게 강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한번 평생에 있어서 한번 딱 써봤어요. 예, 100 플러스 파운더스 크라운 엠베서가 되겠다 하면서 그거를 100일씩, 100번씩 100일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하루에 저거를 100번씩 적어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한 4, 5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을 때는. 자꾸 쓰다 보면 2, 30분 안에 100번을 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 3, 40분, 4, 50분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4, 50분을 쓰는 동안 내가 집중해서 내 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꿈 100가지를 적은 것 중에 내년에 또는 후내년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강한 꿈들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100번을 매일 적으면서 100일 적어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글로 적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세 번째 방법은요, 미래일기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그 우리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쓴 책이 미래일기란 책이 있죠. 저도 저 미래일기를 그 당시에 그 책을 읽고 되게 많이 써봤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 내 꿈이 이루어진, 어떤 특정한 꿈이 이루어진 그 날의 어떤 하루를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일기라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걸 쓰는 거잖아요. 과거를 쓰는 거니까. 오늘 하루 한 일, 일어난 일. 그래서 특정하게 하루를 정해서 내 꿈이 이루어진 이후의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묘사해 보는 거죠. 미래일기로. 예, 저것도 되게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렇게 글로 꿈을 100가지 적고 같은 꿈을 100일씩 100번, 매일 100번씩 100일을 적고 미래일기 같은 걸 적어보면서 뇌에다가, 뇌 잠재의식에다가 각인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방법, 성공을 부르는 꿈꾸는 방법, 첫 번째는 글로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글로 쓴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꿈들을 골라가지고요, 시각화 시켜보는 겁니다. 이미지화 시킨다 그러죠. 시각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것도 비전보드, 드림보드 같은 거 만들어 보는 건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들을 표현하는 사진이나 이미지, 뭐 잡지, 신문, 아니면 인터넷에 요즘에는 뭐 이미지 검색이 참 잘 되니까요.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출력해가지고 보드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제가 화면에 보이는 저 드림보드는요, 제가 15년 전에 만들었던 드림보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저기 붙여놨던 제 꿈들이 거의 한두 가지 빼고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비전보드, 드림보드를 만드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만들어 놓고 어디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걸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놔야 돼요. 예. 결국 이 시각화 시키는 이유는 매일 보면서 그때 그 느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생각의 에너지들을 계속 더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거 한번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던져 놓고 안 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놓고 붙여놓고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비전 보드로 만들지 않는다면 특정한 내 꿈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컴퓨터 배경화면이나 아니면 핸드폰 배경화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매일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는 것도 시각화의 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표식 만들기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앵커링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리거든요. 정박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앵커링이 뭡니까? 앵커가 닻이라는 거잖아요. 앵커링은 이제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는 행위를 보고 앵커링이라 그러는데요. 특정 표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만지거나 볼 때마다 그 꿈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성공의 시작은 꿈꾸기부터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에 얘기 드렸을 때 짐 캐리 얘기 드렸었잖아요. 짐 캐리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가난한 배우가 되고 싶어서 미국으로 이제 헐리우드로 와서 먹고 잘 데도 없고 막 힘들 때 헐리우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자신한테 수표책을 썼다 그러죠. 예. 5년 후 추수감사절까지 $10,000,000를 지급한다. 고 쓰고 자신한테 수표책을 이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주머니에,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이럴 때마다 그걸 계속 꺼내서 봤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앵커링이라 그래요. 표식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저 화면에 보이는 이제 반지가 제 반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끼고 다니는 반지입니다. 저기에 제가 원하는 가장 강력한 꼭 이루었으면 하는 꿈, 100 플러스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라는 핀인데요. 저 핀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100 플러스 FCA라고 써가지고 매일 만져요. 만지면서 제가 저 꿈이 이루어졌을 때를 계속 상상하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꿈꾸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꿈꾸기는 그 꿈을 상상하고 이미지화 시켜서 파동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계속 더해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잖아요. 결국 내가 계속 생각하고 상상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표식 만들기, 즉 앵커링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이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자, 1번, 2번, 3번으로 만든 꿈들을요, 자꾸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있으시죠? 말로 막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고 그걸 누가 듣고 나중에 기억해 놨다가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는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요. 제 친구 중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노총각이죠. 제가 40대 후반이니까요. 이 노총각 둘이가 있는데요. 한 명은 뭐 여자친구 뭐 소개시켜달라, 뭐 만나게 해달라, 어디 좋은 여자 없나,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한 명은 맨날 해요. 볼 때마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되면 제가 굉장히 좋은 규숙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럼 누굴 소개시켜 줄 것 같으세요? 그죠? 평소에 얘기 많이 했던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 2명, 노총각이 2명 있었는데요. 한 명은 결혼 못 했어요, 아직요. 근데 한 명은요,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준 여자분을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말하기의 효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해놓고요. 또는요, 혼자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침, 저녁으로 나의 꿈을, 내가 원하는 꿈 하나를 한 줄로 적은 꿈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친다.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는요, 그 에너지나 파장이나 진동이 생각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파장을 만들어요. 파동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생각의 에너지로 파동을 만드는 속도랑 말로 파동을 만드는 속도랑 말이 더 빠르잖아요. 말은 그냥 현실에서 이 파동을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로 만든 파동이 10배나 더 강력하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10배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의 효과, 말의 위력에 대해서요. 예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에 나왔었던 건데, 그 쌀로 만든 밥을 있죠, 밥을 양쪽 저 컵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아나운서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한글날. 한쪽 밥에는 계속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는요, 미워, 짜증나라고 나쁜 말을 계속해요. 한 보름 후에 다시 찾아가서 그 밥을 회수를 하는데요. 보니까 짜증나 나쁜 말을 계속했던 그 밥은요, 새카맣게 아주 막 냄새도 안 좋은 곰팡이가 썰어 있더래요. 근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했던 그 밥에는요, 아주 예쁘게 누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랍니다. 같은 밥인데. 이게 말의 위력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요, 실질적으로 눈앞의 효과를 빠르게 드러낼 수 있는 꿈꾸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야 돼요. 내 꿈을 말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말했다가 안 이루어지거나 내가 그걸 못 해내면 부끄럽고 부끄럽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을 더 안 하게 되죠. 그럼 안 이루어진다고요. 괜찮아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말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을 막 질책하고 야 네가 그게 되겠어라고 말한다면 그분들 좀 덜 만나시면 돼요. 부정적인 파동을 얻게 되니까.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있잖아요. 좋은 친구라면, 좋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들을 아마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겁니다. 그런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도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예전에 제가요, 한 15년 전이죠, 코치 교육을 받을 때,
코칭 교육의 마지막 날 어떤 날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이렇게 그 어떤 워크샵을 수료하는 분들이 한 대여섯 분들이 모여요. 모여서 이제 그 코치 강의를 해주셨던 강사분이랑 같이 모이는데, 거기서 밥 다 먹고 뭐 하냐 하면 한두 시간을요, 거짓말 대회를 열어요. 거짓말 대회가 뭐냐 하면, 당신의 5년 후, 10년 후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상상하면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얘기해 보래요. 그럼 처음에는 되게 서먹서먹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이 한번 터지잖아요? 그럼 막 내가 진짜 뭐가 막 된 것처럼요. 제가 그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때 막 이랬어요, 제가 지금 방금 올림픽 경기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초청 연설을 하는데 세 분이 초대됐어요. 한 분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토니 라빈스와 또 한 분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강사, 연사로 초대가 돼서 지금 그 강사 대기실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빨리 가야 돼요. 늦었어요. 조금 이따 인터뷰해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거짓말 대회를 막 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진짜 같이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 그 워크숍을 진행했던 강사님이 선물을 주고 이러셨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공학이나 그 다음에 비전 공부를 하고 코칭 공부를 하고 하면서 하나씩 제가 배워보니까 와, 정말 대단한 걸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생각하고 글로 적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만들고 파동을 만들어서 현실 세계에 내 꿈을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네 가지 같이 배워봤죠. 성공을 부르는 꿈꾸기 네 가지 방법. 네, 어떠셨어요? 첫 번째 글로 쓰기, 두 번째 시각화하기, 세 번째 표식 만들기, 네 번째는 말하기요. 네, 이 네 가지 방법 모두 다 생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들인 겁니다. 네 가지 방법의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 느낌을 갖는 게 핵심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글로 써요, 시각화를 해요, 표식을 만져요, 말로 하는데 에이, 이거 되겠어? 라는 느낌을 가진다면 그 느낌 때문에 그 꿈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화하고 표식을 만지고 말하면서 그게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진 그때 그 느낌을 온전히 느끼시면서 여러분의 뇌가 그 느낌을 기억하게 만들면, 여러분들 아시죠? 뇌는 기억을 할 때 느낌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뇌는요, 현실 세계의 기억과 그 다음에 가상 세계의 기억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해보잖아요. 우리가 눈 감고 상상으로 그 아주 신 오렌지를 이렇게 깨무는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럼 침이 나온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뇌는 가짜와 거짓으로 상상하는 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여러분의 그 꿈들이 이루어진 현실을 상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갖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뇌가 그 느낌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는 곳, 즉 한번 가봤던 곳을 갈 때는 쉽잖아요. 한번 해봤던 걸 하는 건 쉽죠. 그럼 여러 번 해봤던 걸 하는 건 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더 쉽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잠재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저 네 가지, 꿈꾸는 네 가지 방법의 핵심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느낌을 갖는 거고, 그 느낌의 양과 그 느낌의 강도와 그 느낌의 빈도를 자주 만드는 것. 그것이 꿈꾸는 네 가지 방법의 핵심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성공을 부르는 꿈꾸는 방법 네 가지를 잘 활용해 가지고요, 꿈을 꾸시고 그 꿈의 에너지를 계속 더해서 생명력을 더해 키워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그 꿈이 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더 나은 삶을 위한 손재모의 성공 노트 네 번째, 성공을 부르는 꿈꾸기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